오늘은 부정출혈 두 번째 강의예요. 이렇게 생리 때가 아닌데 생리가 끝났는데 피가 나올 때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월경 외에 생리 때 외에 출혈이 나올 때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월경 외에 부정출혈이 있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될 거는 임신이에요. 임신했을 때 출혈이 나오는, 임신했을 때 인한 출혈인지 혹은 피임약을 먹어서 생긴 출혈인지, 세 번째로는 이제 내가 만약에 예전에 자궁근종이 있다 혹은 폴립이 있다 혹은 내막이나 질경, 경부에 염증이 있다, 이렇게 기질적으로 질환이 있을 때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상선 질환이나 혹은 혈액응고 이상 같은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을 때 또 출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팔 의과대학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자궁 내막을 생검을 해봤을 때, 조직 검사를 해봤을 때 내막에 달리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그냥 기능적인 이상으로, 내분비 축의 이상으로 출혈이 생겼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원인이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출혈이 생긴 경우가 약 81%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비중이 높죠. 출혈이, 우리가 질환이 있어서 출혈이 있는 경우보다도 우리 몸의 기능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능성 자궁출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다른 원인이 없는데 출혈이 생기는 경우, 이렇게 기질적인 질환이 있을 때 출혈이 생기는 경우를 배란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배란이 없이 기능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를 무배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란성의 경우에는 부정출혈이라기보다는 주로 생리량이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생리 혹은 전후로 이상하게 출혈이 좀 있다. 그런 경우가 출혈량이 많고 기간이 긴 출혈이고요. 굉장히 주기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 출혈의 경우는. 그리고 열경전 증후, 가슴이 좀 부풀어 오른다든지, 기분 변동이 좀 심하다든지, 혹은 지름이 생긴다든지, 아랫배가 많이 뻐근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열경전 증후군이 동반되는 편이고, 이 경우에는 이 자궁 내막이 부풀었다가 그 부풀은 기능치만큼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 월경인데, 그 떨어져 나오는 기전이 잘 안 돼서 혈관 수축 혹은 국소 지혈 기전이 결함이 있어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고요. 무배란성의 경우에는 출혈량도 다양하고 기간도 다양하고 출혈량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또 언제 출혈이 생길지를 몰라요. 이렇게 불규칙한 양상이 있고 성호르몬이 불규칙하게 분비가 되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경전 증후군은 없고 자궁 내막이 증식되고 탄력되는 기전에 이상이 생겨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국제 산부인과학회에서 이런 배란성과 무배란성의 원인들을 두 가지로 분류로 나눠 놨는데 좀 더 외우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팜, 손바닥이죠. 팜으로 생긴 이런 원인들은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코인인데 이제 이가 하나 껴들어갔죠. 코인의 원인에는 이제 기능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 출혈이 있는 원인을 얘기를 하는데, P는 폴립이고요. A는 아데노마이오시스, 자궁선근증, L은 레이오마이오마, 자궁근종, 그리고 M은 멜리그넌시, 악성 종양이나 이형성증을 얘기하고, C는 코아귤로패시, 혈액응고 이상, 그리고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배란 이상, 오뷸러터리 디스펑션, 그리고 엔도메트리얼 내막성 질환이고, 아이에트로제닉은 의인성이에요. 의인성이 무슨 소리냐면 이제 대부분 약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임약 같은 이런 걸로 인한 경우가 많고, N은 나디 클래스파이드, 잘 모르겠다. 그래서 N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자궁출혈이 생기는 연령별로 원인이 따로따로 있는데, 사춘기 때는 주로 이 성선 기능축이 아직은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무배란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가임기에 이렇게 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급격한 체중 변화나 과격한 운동, 스트레스 혹은 약물, 그리고 다낭성 단소 증후군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조기 난소부전, 그리고 고프로락틴 혈증, 그리고 완경기, 그러니까 생리가 다 끝난 후에도 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난소 기능 부전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완경기에는 다른 악성 종양 같은 질환이 생겼을 경우도 있으니까는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정상적으로 월경이 일어나는 기전은 이러합니다. 초반에는 난포기가 있어요. 난포기 때는 에스트로겐이 주로 작용을 하면서 기능층이 막 계속 증식을 합니다. 부풀어 가요. 자궁 내막이 그러니까 이렇게 혈액으로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궁 내막이 안쪽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다가 뒤쪽에는 배란이 일어난 이후로 난포가 황체로 변합니다. 그리고 황체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나오면서 이 자궁 내막을 안정화시켜요.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이 프로게스테론이 확
줄어들면서 아 임신 안 했구나 하고 황체가 퇴화되면서 프로게스테론이 확 줄어들면서 이 내막이 한꺼번에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리가 나오는 기전이에요. 그러면은 자궁출혈은 왜 생기게 되는가? 요 배란이 일어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왜 출혈이 생기는가? 이상하게 생기는 출혈은 왜 생기는가 하냐면은 앞에 말씀드린 출혈은 에스트로겐 소퇴성 출혈이고 이번에 말씀드릴 출혈은 이제 대부분 기능성 자궁출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스트로겐 파탄성 출혈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에스트로겐 파탄성 출혈이 많은데 이렇게 에스트로겐이 먼저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이 이어받아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꼭 봄, 여름, 가을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뒷부분 과정이 잘 안 되면서 배란이 안 되면서 계속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되는 상태가 유지가 돼요. 계속 이렇게. 그러면서 자궁 내막이 안정화되고 무너지는 과정이 있지를 않고 계속 이렇게 내막이 쌓여 있다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면서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 출혈량이 많지 않고 좀 불규칙적이 됩니다.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에는 한약과 어혈약침이 있는데 어혈약침, 주경약침 등등이 있는데 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이 자궁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이 생식기 쪽으로 몸이 잘 케어해지지 못하는 경우에 생겨요. 생식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생존과는 좀 동떨어진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 뭐 뇌라든지 신장, 간 이런 부분을 챙기고 마지막에 챙기는 것이 이 생식기 쪽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너무 기능이 처진다거나 기력이 딸린다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거나 그러면은 제일 먼저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이 생식기 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체력을 좀 증진시켜주고 풍선의 기능축을 좀 더 바로잡아주면은 출혈이 줄어들고 몸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랫배 쪽에 어혈이 있다든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든가 혹은 유산이나 수술 같은 걸로 어혈이 많이 쌓여있는 경우에는 하복부에 직접 약침을 놔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혈이 좀 이유 없이 생길 때가 아닌데 이상하게 출혈이 나온다. 그리고 생길 때 오기는 하는데 뭔가 너무 출혈량이 많다. 그런 경우에 원인을 제대로 알고 치료하시면은 좀 더 건강하게 치료를 하실 수 있을 거고 무조건 피임약을 드시는 것만 의사는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문제를 또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나 주변에 이렇게 부정출혈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어디로 오시면 될까요?